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3시 5분부터 45분까지 함께할 부산 공공재 라디오 공원 FM의 정욱교 PD라고 하고요. 저희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개 정도 방송을 하고 있고, 오늘은 그 6개 프로그램 중에서 부산 로컬 매거진 핫팀 부산팀과 함께 지역의 잡지 소개와 그 다음에 영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함께 하실 핫팀 부산의 조영인, 유시연, 조영인 에디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한 분씩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로컬 매거진 핫트인 부산의 에디터이자 마케팅 디렉터에서 책임 매니저로 소리가 안 나오나요? 안 나오는데. 안 들리시나요? 오, 네. 네. 지금은 나오실 것 같아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죠? 예, 굉장히, 예,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또 딱 바로 확인을 하고. 자, 그러면 조영인 에디터부터 소개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핫트인 부산의 에디터이자 책임 매니저 조마디 조영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핫트인 부산의 에디터 윤혜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핫트인 부산의 영화를 보면서 덩달아 웃고 우는 덩다리 에디터 유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 만나뵀는데 덩달이면 기억에 남네요. 역시 닉네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부산을 사랑하는 멋진 핫팀 부산 이렇게 오늘 같이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빅2 FM인 만큼 오늘 영화 소개와 함께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핫팀 부산 잡지 속에 또 영화를 소개한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담, 인생담 코너라는 코너에 소개된 영화 3편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그 영화에 있는 내용들,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잡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네, 카메라 비춰주시죠. 네. 네, 잘 보시. 이런 잡지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양질의 잡지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영화는 바로 6호 잡지였죠? 네, 6호 잡지 어느 편이었죠? 네, 6호 잡지에 저희는 구마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네. 남구 두 번째 이야기에서 네, 인부산 파트에서 4등이라는 영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영화 4등이라는 영화 일단 소개를 해드릴 텐데 조영인 에디터가 영화 4등이라는 영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4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1, 2, 3, 4등 할 때 그 4등이고, 그 영화의 주인공이 그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수영 선수를 꿈꾸는, 그러니까 재능을 가진 나중에 커서 수영 선수를 꿈꾸는 그런 아이가 나오는데 항상 대회만 나갔다면 4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가 굉장히 욕심이 많고 이래서 그 이 아이를 1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좀 약간 병적으로도 집착하고 하는 그런 네.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 아이가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뭐 훈련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이겨내면서 네. 자기가 왜 이렇게 수영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으면서 1등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랄까 성적 지상주의 관련된 영화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4등을 쭉 보면서 이 대사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주인공 준호의 수영이 너무 좋은데 수영을 하려면 1등을 해야 하니까요? 준호 부산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예. 네, 수영 코치가 부산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수영이 너무 좋은데 수영을 하려면 1등을 해야 하니까요 라는 준호의 대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좋아하는데 1등을 못해서 최고가 되지 못해서 그만두게 된다면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세 분은 사실 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좋아하시는 일을 어떻게 찾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영인 에디터부터 어떻게 찾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거 약간 준호의 어머니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네. 저희 어머니가 이것저것 되게 많이 시키셨거든요. 그 중에서 글쓰기를 막 네. 했었는데 글 쓰는 게 참 좋아가지고 이제 대학교 이후로도 계속 나는 항상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라는 걸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제 저희 핫팀 부산의 수 에디터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이 꿈을 펼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하신. 네, 저는 원래 책 읽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책 중에 리버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처음 읽었는데 책을 보면서 운 거는 그날이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글을 쓰면서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한번 이런 글을 써보고 싶다라고 시작한 게 이 작가의 꿈을 키우게 되었고 그렇게 저도 수 에디터님을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핫팀 부산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리버보이. 네, 네. 리버보이 또 좋은 책까지 같이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덩다리로 기억이 남았습니다. 덩다리입니다. 예,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좀 누군가를 보고 관찰하는 걸 좀 좋아했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랑 드라마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나도 남들한테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나도 배우가 되고 싶다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제가 연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꿈을 심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영화 연출 감독 이쪽으로 저희가 이제 제가 잡고 이제 가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마이크를 바꿔 한 게 1번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에 약이 없어요. 예, 굉장히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고 인터셉트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좀 무엇인지 이제 좋아하는 걸 좀 찾아보고 노력을 하면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좀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도 뭐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런 게 좋아하는 거 하니까 좋겠다는 얘기 되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볼 필요도 사실 있다. 왜냐면은 좋아하는 일이 되게 옛날부터 있는 사람은 그거 말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안 되면 이제 인생이 망해요. 예, 저희는 빠꾸가 없습니다. 저희는 빠꾸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주제는 하지만 이 4등에서 보면은 이 진호가 수영에서 1등을 못해가지고 뭐 그만두니 많이 이런 고민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지만 이렇게 최고가 되지 못해서 그만두게 되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도 지금 뭐 지역에서 이런 미디어 활동, 콘텐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최고가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저희 굉장히 양심적으로 최고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그만두게 된 굉장히 불행한 일이니까 이런 걸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거꾸로 우리 큰일 났다. 덩다리로 자꾸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름을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 유시연 에디터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계열에서 사실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확실히 쉽지는 않아요. 영화 쪽으로 성공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은데 이거를 제가 한번 진짜 슬럼프가 와서 그만둬 본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본 적이 있어요. 딱. 근데 삶이 너무 피폐해지더라고요.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집에만 누워 있고 약간 그냥 헬렐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최고가 되지 못해서 그만뒀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슬럼프가 오게 되더라고요. 누구든 슬럼프 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만두었을 때 얼마나 불행한지를 아니까 계속 마음을 다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걸 좀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어떤 말이었나요? 네, 제가 마이크를 바꾸고 사실 잘 못 들었습니다. 기계적인. 그러면 이어받아서 우리 윤혜영 에디터가 한번 정리를 하고 자기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유시연 에디터님께서 이제 이전에 좋아하는 일이 지금 영화에 관련해서 한번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피폐해졌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다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런 걸 요약. 네, 일순의 리필 훌륭합니다. 그러면 우리 윤혜영 에디터는 최고가 되지 못해서 그만두게 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까에 대한 자신의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때는 결국에는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업으로 삼을 때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사실 저희가 이 경우에는 저희가 완전한 직업으로 삼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또 생업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좀 더 즐기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하트인 부산 이제 원고를 내는 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100% 전력을 안 쏟는 게 또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네네네.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조영인 에디터도 한번 최고가 되지 못해서 그만두게 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까? 네,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된다는 게 전 참 이 4등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자기 자신한테 최고인 건 맞는데 준호라는 주인공이 자기 자신은 굉장히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가 뭔가 남과 함께 경쟁을 하면서 순위가 매겨지고 자연스럽게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고가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항상 주목을 했던 게 그냥 제가 좋으면 끝이다 이게 항상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저 스스로한테 제가 최고가 됐어요 이미. 오. 그래서 저는 별로 남들이 오, 자신감. 남들한테 나는 최고가 되었다. 이제 뭐 소개를 만약에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당시에 하트인 부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네네.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그래도 민망하니까 좀 음. 깔아둬요. 우리가 아직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니다. 오, 네네. 근데 하지만 저 스스로는 내가 한 일이 나한테 너무 최고니까 그런 게 별로 걸리지 않고 소개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네네.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맞아요. 만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뭔가 정신적 안전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네. 너무 뭐라고 해야지, 너무 내가 엄청나게 잘할까 생각하면 데미지도 크기 때문에 약간 그런 안전망을 깔아놓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밖에 지금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면서 뭐 이놈들 뭐지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네, 저희는 비프 FM 라디오 방송이고요. 저는 부산 공수라디오 01 FM이고 함께하고 계시는 부산 로컬 매거진 하트인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엄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만한데요. 난 준호가 맞는 것보다 이 엄마 성대모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 엄마 예, 난 준호가 맞는 것보다 4등 하는 게 더 무서워 라는 대사인데요. 서로의 소망이 끝없이 충돌하는 우리의 삶을 잘 나타내는 대사 같아요. 이렇게 사실 뭐 부모님도 그렇고 뭐 사람마다 그런 소망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게 부딪히는 부분이 자주 생기는 것 같은데 세 분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이런 소망이 충돌한 경우가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저희 어머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 제가 바라보는 이상향과 어머니가 바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네가 이때쯤 되면은 이 정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갖춰 나가야 되는 것들 그런 사회적인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항상 충돌하는 것 같은데 역시 그 와중에 저는 항상 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네. 그래도 뭔가를 다 밀쳐두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당당하기 위해서 네네. 이 일을 좋아하는 일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가려고 해서 네네. 네 최대한 충돌을 줄이려고 한 중입니다. 네, 굉장히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영 에디터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머니랑 아무래도 이런 소망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가족하고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이 작가라는 꿈에 관해서 결국에는 이게 당장 뭔가 돈을 벌고 그러기가 어려운 직업이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많이 반대를 하고 계셨는데 저는 항상 생각한 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저 이런 마인드를 항상 품고 네, 굉장히 건강한 질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결국에는 제가 한 일을 엄마도 인정하고 그걸 이제 약간 바라봐 주시는 덕분에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사실 어머니께서 보고 계실 텐데 네네. 그래서 언제나 또 감사하고 또 어머니께서 아예 뭔가 틀린 말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뭔가 좀 더 사회적으로 더 많이 지켜보시면서 진짜 필요한 충고를 하실 때는 또 제가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께 뭔가 또 상생하고 있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유시연 에디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집이 이쪽 계열로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네.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엄마가 이제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되게 원했었는데 예, 예. 죽어도 못할 것 같은 거죠. 아. 간호사는 진짜 죽어도 못할 것 같은 거죠. 네. 성적은 되지만 이제 못했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때 엄마랑 한번 진짜 큰 소리 내면서 싸워봤었어요. 진로에 대해서. 네네. 진짜 엄마는 그때 제가 방금 물어봤거든요. 엄마 지금 앞에 계신데 예. 왜 엄마 앞에 계세요?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예. 근데 엄마가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았대요. 와장창. 네, 와장창. 예. 그러고 나서 진짜 한 1년에 진짜 피 터지게 싸운 것 같아요. 어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얼만큼 이게 중요하고 하고 싶은 일인지 이제 어필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이 꿈을 이뤄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엄마가 지금 응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일을 하는 오, 거에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오셨습니다. 와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그래서 여기까지 서로의 이런 소망이 충돌한 경우까지 얘기를 나눠봤고 하트인 부산 잡지 6호에 소개해드렸던 영화 4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드렸어요. 영화 4등은 수영 선수 진호의 그런 피 터지는 경쟁에 대한 얘기이고요. 저희가 벌써 시간이 16분이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빠르게 노래 한 곡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노래는 조용히 에디터가 준비했는데 어떤 노래인가요? 네,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라는 노래인데 네. 이 노래 이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참 제가 이 네. 주인공 준호한테 해주고 싶었던 오, 얘기거든요. 네. 다 괜찮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네, 듣고 다음 영화 순정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수옥과 그런 수옥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범실의 이야기가 그 주로 이어지는데요.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수옥에게 일어난 사건과 친구들의 우정, 또 90년대의 추억을 함께 그려내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영화 순정의 배경은 92년이에요. 1992년 여름 전라남도 고흥의 작은 섬인데 이 아무래도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주인공들이 어린 시절의 얘기가 좀 주로 내용을 이루고 하는 만큼 또 보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의 어린 시절의 생각이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타임머신에 딱 타고 추억 열차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어린 시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 조영인 에디터 어린 시절 어떻게 놀았나요? 저한테 먼저 물어보실 몰랐는데 아, 진짜요? 되게 재미없게 노잼이에요? 그냥 정말 책 읽고 피아노 치고 제가 네. 좋아하는 일 하면서 놀았습니다. 친구들하고 교류가 많이 그러니까 왕따는 아니었지만 네. 굳이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혼자서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세상을 왕따시키는 타입. 아닙니다. 조조 저 아닌가요, 되게 조조?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예, 삼국시보면 조조가 세상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버렸다 뭐 이런 명대사가 나오는데 아, 네, 그런 걸. 아무튼 혼자 자신의 세계에서 즐겁게 보내셨다. 네네. 예, 빨리 끝났네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윤영이 다르길 바라면서 어떤 어린 시절이었나요? 네. 어린 시절 몇 년이죠 일단? 저는 그 2000년대 막 21세기가 2000년대요? 시작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한 게 2003년이거든요. 네, 한 그쯤 그쯤 2000년대 초반이 저는 저희 어린 시절인데 그때 한창 논 게 네. 그 운동장에서 철봉하고 네. 구름다리 타고 눈 감고 오. 막 예, 정글짐 정말 그 있죠? 안전불감증이 절정이에요. 예. 큰일 날 사람이. 근데 한창 다들 그러고 놀았어요. 네, 그러고 놀았는데 뭐 그렇게 놀거나 아니면 방구차 지나가면 방구 차라 하면서 막 이렇게 따라가거나. 방구차는 소독차를 입혔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2003년의 어린 시절 지금 굉장히 좀 너무 예스러운 것 같긴 한데. 네. 저희도 다 그러고 놀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아무튼 밖에 지나시는 분들이 어이없다는 표정 많이 짓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잘 들어갔고요. 다음으로 이시연 에디터는 몇 년쯤인가요? 어린 시절이? 제가 초등학교 입학은 2001년도였고 그래서 이제 한창 고학년 딱 됐을 때가 2005년, 2006년 이때쯤인데 네네. 저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는 남자애들이랑 경도라고 해가지고 경찰과 도둑 술래잡기 하고 막 네. 이랬어가지고 하고 아니면 남자들은 축구하는 걸 좋아했어요. 비비탄 총 갖고 놀고 저는 약간 그렇죠. 예. 네 여자처럼은 안 놀았어요. 굉장히 칼, 액티브하게 총칼. 총칼 아니면 탑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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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블레이드 좋죠. 네, 탑블레이드 갖고 놀고 이렇게 많이 네. 했었죠. 아무튼 이렇게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어린 시절 얘기했고 저는 더 좀 옛날 소리 저는 비석치기 하고 그러고 놀았는데 네, 저도 좀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고 놀았지? 아니에요? 아니 실화입니다. 예, 실하고 예 진짜 비석치기 하고 놀았어요. 하늘 땅 별 땅하고 뭐 이러고 놀았는데 근데 이렇게 옛날 얘기를 잠깐 그냥 가볍게 나눠봤는데요. 다시 영화로 돌아와가지고 영화 속에 이제 주인공 순옥이가 있어요. 순옥이가 사실 약간 몸이 좀 불편한 친구라 가지고 좀 꿈을 이루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었어요. 꿈이 어떤 거였죠? 꿈이 라디오 DJ. 라디오 DJ. 네, 라디오 DJ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순옥이처럼 여러분의 꿈의 걸림돌은 또 그 속에서 내 꿈이 지켜준 것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이번에는 다시 조영인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되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좋아하는 거 다 해봐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컸어서 근데 예전에는 그런 성격 때문에 좀 혼자 괴롭고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들 특징이 다 놓기 싫어하니까 그렇죠. 다 잡아야 되고. 마음이.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내가 그때 뭔가 좋아했던 거라든지 잘하고 싶은 거라든지 그런 걸 안 놓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지금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쌓여온 실력들이라든지 뭔가 네네. 마음, 정신, 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되게 많이 좋게 지금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앞에서부터 느끼지만 굉장히 정신이 건강한 청년이다. 네,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밖에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 윤영 에디터의 내 꿈을 걸림돌 그리고 내 꿈이 지켜준 것 무엇인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저는 진짜 운이 좋게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뭔가 내가 꿈꾼 게 빨리 찾은 편인데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제가 아예 거기에 재능이 없었던 것도 진짜 아니었거든요, 다행히. 근데 네. 문제는 저는 제가 생각해 제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오. 먼저는 뭔가 이루고자 할 때에 계속 제가 좀 게으름도 많고 뭔가 좀 미루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길은 제가 잡을 수 있는데 그 길을 걷기
여기까지의 그 걸음과 시간을 제가 제대로 해내지 못한 또 거기에 스스로 저는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또 스스로 뭔가 자기감에 빠지고 약간 그런 게 좀 쳇바퀴처럼 몇 번 굴러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트라우마로 그게 쌓여가지고 뭔가 힘들었던 경우도 많고 좀 그랬습니다. 오호, 그래도 잘 이겨낸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말하지만 수에디터님 덕분에 저는 예, 수에디터님 네. 오늘 계셔야 되는데 맞아요. 이 수에디터님이 누군가 저희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가장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하팀 부산이랑 잡지팀의 거의 데모 정신적 지주. 예, 그런 분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갑자기요? 네. 네, 이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시연 에디터도 네, 내 꿈의 걸림돌 붙어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걸림돌은 솔직히 말하면 저희 가족들. 아이고, 근데- 예. 지금 안 계시죠? 밖에 안 계시죠? 네. 근데 꿈을 지켜준 것도 가족들이에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그만큼 처음에야 그러니까 놀라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너무 놀랐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안정적인 생활이 아니었고 그래서 네네. 이제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나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지켜주는 것도 가족들이거든요. 네네. 가족들 때문에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면 앞에 사람들은 뭐가 되는지 흔했지 굉장히 않나요, 저? 염려스러운. 저희 나름 훈훈했어요. 네, 훈훈했나요? 아, 네. 그래도 다른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아, 같은 네. 분이 또 언급하면서 아, 네, 네. 굉장히 훈훈했던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걸림돌이 없었어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집에서 뭐 하지 말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예, 딱히 뭐 걸림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집에서 뭐 반대가 없는 게 오히려 좀 부담이 되는 게 점점 나이가 찰수록 네,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사람 도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점점 이제 뭐랄까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굉장히 걱정은 커지는데 그래도 저는 뭐 굉장히 좀 평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영화 순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영화 순정에 혹시 누가 나오셨죠? 배우분들이? 배우분들이 이제 엑소 디오인 도경수하고 네. 지금 한창 이제 많이 지금 녹두전에 또 주연으로 하고 계시는 김소현 이제 배우 두 분이 네네. 지금 주연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이쁘신 두 분이 맞습니다. 정말 뭐 내용을 그렇다 치고 그냥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영화네요. 일단 네. 비주얼이 네. 되게 이제 힐링이래. 비주얼이 네. 힐링. 자연도 멋있고 사람도 멋있고 굉장히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영화 순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영화는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인데 이 영화를 좀 소개를 하기 전에 우리 윤혜영 에디터의 신청곡 또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이번에 신청한 곡은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인데요. 오. 이 영화 순정에 이제 또 피처링이 수록된 곡으로 오. 또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곡과 또 딱 들어맞고 네. 되게 신나고 경쾌한 멜로디고 네네. 또 이제 첫상을 그리는 가사를 보면은 이 다섯 친구들의 즐거운 한때와 또 어우러지면서 범실의 아련한 첫사랑을 자연스럽게 추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앞에 말했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노래다. 맞습니다. 네, DJ 듀오씨 아니고요. 무한궤도입니다. 무한궤도.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 무한궤도. 네,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응답하라 1994에도 삽입이 됐어서 그래서 굉장히 낯익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화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하트인 부산 잡지 7호에서 소개해드렸던 잡지 한번 보여주시죠. 7호? 7호가 없나요? 네. 예. 못 찾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7호는 그 다양한 알라딘에서 보실 수가 알라딘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요술램프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사이드 영화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영화는 우리 유시연 에디터가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 마이크 오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 환경에 있었던 마이크 오어가 리엔 가족을 만나면서 점점 이제 이런 자기의 재능을 발견해 나가고 네네. 좀 한 사람으로서 성장해 오, 나가는 그런 네. 성장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사실 군대에서 봤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런 제가 스포츠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되게 스토리가 되게 약간 한국 영화 같아요. 보면은 미국 영화인데 굉장히 한국 영화 같은. 약간 그런 심파 이런 게 있어요. 심파. 가족을 중요시하고 네, 약간. 네.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서 근데 과하진 않았어요. 되게 딱 적당한 심파였어.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에서 좀 인상 깊은 인물은 단연 그 배우 산드라 블록 님이 맡은 리엔이라는 엄마 역이죠. 네. 네, 엄마. 그 엄마가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 이 리엔이라는 주인공이 관심과 사랑으로 주인공 마이클의 삶이 정말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굉장히 주된 줄거리인데 이런 마이클처럼 삶을 변동시키는 여러분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번에도 순서대로 우리 조영인 에디터부터 어떤 분이 원동력인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별로 사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타입인 것 같아요. 지금 돌아봤을 때 되게 아무래도 작가라서 글이 내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소개를 하기보다는 그냥 진짜 글 쓰는 것도 좋고 읽는 것도 좋고 그래서 네. 좋은 글을 네. 읽으면 네. 그 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생각을 하기도 하고 새로 뭔가 행동을 변화시키고 했던 그런 거를 떠올려 봤을 때 저도 이런 글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기운과 이런 생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네. 네 그렇게 글이 참 좋네요. 오, 네. 예. 그러니까 약간 수습이 안 되는데 글이 좋습니다. 네, 글이 참 좋다. 네. I love 글이 영어로 뭔지 네. 제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글이 라이팅, 좋다고 라이팅. 합니다. 라이팅. 네, 예. 레터. 네, 레터는 예. 그런 문제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예, 예. 편지도 되고 뭐 많죠. 네, 다음으로는 우리 윤영 에디터 삶을 변동시킨 원동력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제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인연. 인연. 예. 네. 예, 인연. 시 아니고요. 네. 인연. 예. 연입니다. 연.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 꿈을 중학생 때 꾸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제 안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지만은 사실 이게 저 혼자서 뭔가를 이뤄내기가 되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근데 우연히 제가 뭘 세 번째 얘기하죠. 수 에디터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 네, 모셔왔어야 되는 만나게 건데. 되면서 이제 이 하트인 부산을 이제 접하게 되었고 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한 글자 두 글자씩 이렇게 담아내게 되면서 아 내가 작가로서 이런 역량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이런 꿈을 꾸게 해주고 또 실제로 제가 쓴 글이 결국에는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꿈을 꿀 수 있고 뭔가 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래서 저는 인연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오, 네. 수 에디터님 뭐 이름 혹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김두자 리자이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뭐 이따가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또 굉장히 이런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내 삶에 원동력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우리 유션 에디터도 어떤 원동력이 있을까요? 저는 원동력이라고 하면 제 목표였던 것 같아요. 오. 영화 1000만 영화를 2편을 딱 찍겠다라는 야. 목표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와. 그 안에 이제 자잘하게 이제 점점 이제 채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목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오. 하겠다는 네. 목표. 1000만 영화 2편이면 어떤 내용으로 1000만 영화를 혹시 해보고 싶나요? 저는 사실 계속 얘기하지만 가족 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랑 얘기가 너무 좋고 그런 가족들끼리 화목한 게 너무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만들어 가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가족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네. 가족 영화로 1000만 2편이면 아마 굉장히 한국 영화사에 남을 기록이 아닐까. 네. 1000만 영화면 사실 여기도 뭐 국제시장이지만 국제시장 해운대 뭐 이런 류가 생각이 나는데 그 정도가 광안리 만들고 성도 만들고 뭐 이러면 되려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주인공처럼 내 삶을 변화시킨 원동력 어떤 게 있는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리엔이라는 이 엄마 역의 주인공 마이클 굉장히 덩치도 좋고 운동신경 좋은 이 미식축구 천재 마이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과 이거도 이 리엔 같은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두 분은 안 들어도 이미 다 답이 나와 제가 있지 않나요? 방금 생각을 했는데 정말요? 저는 처음에는 이 시작은 제가 이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발붙이게 된 시작은 물론 네네. 둘이 수 에디터님이지만 네네. 네, 지금은 생각했을 때 저희 하트인 부산의 모든 에디터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네. 진짜 이게 그냥 꾸미는 말이 아니라 네. 제가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원석이 굴러 들어와서 네네. 저를 이렇게 깎아주고 엄청 예쁘다 해주고 네.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들 만난 게 되게 진짜 큰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눈물 안 흘리시나요? 깎는 모션이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게 저를 깎아주고 저를 예쁘다 해주고 잘한다 이렇게 네. 해주니까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이런 역할이나 이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합니다. 네, 하트인 부산 모든 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네, 말씀을 사랑합니다. 전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 영상의 마지막은 또 감동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 나눠보고 우리 유션 에디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왜 이렇게 훅 이렇게. 예. 네,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진짜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족과 친구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족은 제가 계속 이 꿈을 꿀 수 있게끔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고 친구들은 같이 해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이제 1학년 때부터 같이 같은 동아리를 하면서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제가 슬럼프일 때도 약간 꺼내주고 네. 약간 여러 가지 도움을 너무 많이 줬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서 제가 친구들이라고 지금 다시 네.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우리 친구들. 예, 친구들만. 네. 엄마도 같이. 예. 예, 굉장히 제가 다 불안했습니다. 예. 외줄타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통화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당연히 못 예. 들었어요. 저희가 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들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혜영 에디터 마지막으로 내 삶을 바꾸어준 사람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 수 에디터님을 제가 몇 번이고 언급을 하셨지만은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엄마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엄마 결국에는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네. 제가 이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울지 마네요. 아니야, 안 울어요. 울진 않는데 할 말이 그러니까 정리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이만큼 크고 성장하게 된 것도 그리고 이 글을 쓰게 된 것도 그 이전에 내가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결국에는 네.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아예 그런 꿈 자체를 오. 못 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네네. 문득 들더라고요. 여기 오기 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엄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훈훈한 마무리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트인 부산 잡지 7호에 소개해드렸던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01FM과 하트인 부산이 함께했던 45분이 벌써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데 저도 사실 방송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8년 정도 했기 때문에 되게 오래 했지만 이렇게 생방송을 제가 45분 동안 진행을 한 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보통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뒤에서 이제 약간 훈장질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네, 오늘 진행으로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세 분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저는 이렇게 그 트럭에서 있기 때문에 또 제가 트럭. 네, 트럭이 아닌가요? 버스. 버스. 네. 어쩐지 버스. 넓더라고요. 네, 이런 곳에서 방송을 해본 것도 처음이고 또 제가 생각했던 건 되게 이렇게 네. 유리창이 더 작을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거의 네. 목소리만 밖에 나가는 줄 알았는데 네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네. 하트인 부산을 이렇게 쟤네 뭐 하지 이렇게 보고 네. 봐주시는 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고 네, 이럴 참 때또 열심히 이렇게, 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런 책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오시고 바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시는 집에 따라서 저희가 중구, 남구, 수영구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곧 연제구나 뭐 동래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이런 곳인데 우리 동네 이야기를 이렇게 담았구나 하는 거를 알고 싶으시는 분들은 여기 가까이 어디가 있죠? 남포문고랑 문우당 한번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은 유잉 에디터 빠르게 소감 들어볼게요. 네, 저도 이제 오늘 하트인 부산을 이렇게 또 라디오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거기 각자 또 영화에 따라서 우리 모두의 생각을 한번 담아보는 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이러한 기회를 주신 또 비프 FM에도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궁금해 보신 분들은 네네. 하트인 부산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유신 에디터 네.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오늘 이 라디오가 사실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떨리는데, 네, 잘했나 잘 모르겠지만, 잘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얘기를 하고 같이 이 영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제가 하고 있는 영화가 네네. 임생담 코너의 네네네.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취지를 오늘 한 것 같아가지고 오. 너무 감사한 자리였고 네. 저희 하트인 부산이 궁금하시면 문우나 소입니다. 네. 남포문고를 가시고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열심히 사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는 부산공동체라디오 01FM의 정국이었고, 저는 간단합니다. 포털에 051FM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와 팔로우 눌러주시면은 예, 큰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야구 방송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롯데야라고. 네, 이것도 한번 예,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노래 제가 한 곡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죠. 유시안 에디터의 신청곡인데요. 블라인드 사이드 삽입곡 중 하나인 영 MC의 Bust a Move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포 FM 94.1MHz DJ를 부탁해는 부산 공동현라디오 05 FM에서 방송하는 하트인 부산의 정욱교, 조영인, 유시연, 윤혜영이 함께 했고요. 저희는 하트인 부산 팟캐스트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네, 많이 구독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